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발상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사이트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발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내부에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관습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습관은 없는지를 자기 점검해야 된다라는 골자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좀 더 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통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있고 나서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상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 초기에 이 문제가 대체 왜 일어난 거지에 대한 고찰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은 원래 이래.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멈추고 바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일어난 그 루트 코즈를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기획이 아무리 좋아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의 조사 연구 결과를 베이스로 한 것입니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부두 노동자들 사이에 도박 중독이 만연한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발상을 해봐라 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부두 노동자라고 하는 말에서 연상되어지는 그 우리의 기존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죠. 발상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부두 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든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지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단순할 것 같다. 그리고 터프할 것 같다. 등등의 연상되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같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도박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그 발상을 할 때도 이 기본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외부 강의에서 이 질문을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계시는 마케터들한테 드렸을 때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품삯이나 일당을 현장에서 부둣가에서 받았을 때 바로 도박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두 번째는 워낙에 이 부둣가의 일이라고 하는 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할 만한 짜릿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일에 대해서 어프로치가 더 있는 거 아니냐. 한방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인드도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류의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과학협회에서 내놓은 솔루션은 정말 다른 방향입니다. 저도 이것을 읽어보고 약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바로 사냥 본능의 결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부둣가 노동자의 도박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사냥 본능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미국 사회학자들이 밝혀낸 기저에는 우리 인간은 5,000년, 10,000년 전에 인류가 가지는 기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면면이 이렇게 유전에 이어서 내려와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기질 중에 하나가 사냥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냥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동물들을 사냥하고 그걸로 이제 생명을 연명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정말 DNA에 깊이 새겨져 있는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사냥 본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포악하게 뭘 죽이고 뭘 잡고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가장 큰 기제는 바로 기획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들과 산에 딱 나가서 1대1로 어떤 그 지구상의 동물하고 맞부딪혀도 확실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파워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인류 역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경로를 파악하고 덫을 놓는다든지 뾰족한 걸로 무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1대1로 상대하기가 어려우면 무리지어서 포위를 해가지고 그 동물을 포획한다든지 등등의 소위 말하는 기획력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분업화라고 하는 소위 그런 그 시대가 오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냥 본능과 기획 본능을 발휘할 기회를 평생 동안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 부둣가 노동자의 경우에 그 노동의 케이스를 보면 아주 힘든 일이긴 하지만 뭔가 본인의 생각을 투영한다든지 본인이 좀 더 나은 방법을 내놓는다든지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든지 등등의 기획 본능을 활용할 요소가 지극히 낮은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둣가에서 여러 가지 하역 작업 등의 노동을 하지만 내부에
그 기획 본능을 분출할 만한 대상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거를 해결할 만한 요소가 뭐냐? 바로 도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땡겨서 뭐 7777 나오는 그런 도박장에서의 그런 단순한 도박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카드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기획력이 좀 필요합니다. 뭐 내가 가진 패가 뭐고 저 사람이 가진 패가 뭐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이 판은 접어야 되는지 이 판은 더 판돈을 늘려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기획이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들은 부둣과 하역에서 느끼지 못했던 본인만의 기획력을 발산해보는 그 장이 너무나 좋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도박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원래 부둣과 노동자들의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그 기저의 발상의 근원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잘못 맞췄다면 우리가 제안하는 솔루션들이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그 품삯을 너무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발상이 뭘로 갈까요? 그래. 그러면 1급이 아니라 주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하고 직접 현금으로 주지 않고 뭐 디파짓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라는 생각이 떠올랐겠죠. 하지만 그런 발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도 이분들이 너무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굉장히 짜릿짜릿한 쾌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박 중독으로 갔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한다면 솔루션이 뭘까요? 그분들에게 좀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조금 더 재밌는 요소를 제공해서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박 중독의 기제가 우리 내부에 있는 기획 본능과 사냥 본능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찾을 수밖에 없는 대안으로서의 도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발상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본인의 잡에 있어서도 기획력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없을까? 또는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기획력을 발현할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등등으로 문제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트로, 저희 이 강의의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상이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발산해서 그거를 짜집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축적되어 온 지식이 잘못 발현돼서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스스로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두 노동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단순하고 책은 멀리할 것 같고 또는 굉장히 터프하고 잘 싸울 것 같고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저분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쪽으로 그냥 생각이 그쪽으로 확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습성을 버리지 않는 한 발상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 맨날 얘기하는 게 제1원칙 있잖아요. 끝까지 내려가 본다. 정말 왜 그런지 정말 맞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그분이 조언하는 것도 이런 기저의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회 문제 중에 그 노숙자의 갱생 프로젝트가 많이 이제 화제에 오르는데 뉴스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해주는 쉼터로 그렇게 모시려고 해도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이 추운 겨울에 바닥에서 자는 것보단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게 낫고 맛있는 음식을 준다는데 왜 굳이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둣과 노동자들이 도박 중독에 왜 걸리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나서 보면은 그 문제가 좀 달리 보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뭘까요?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이 노숙자가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노숙인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승인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쉼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노숙인임을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만다는 그런 어떤 자괴감의 원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따뜻한 밥과 안락한 잠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벌어지면 그 현상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이런 것도 발상일 수 있지만 마케터 또는 기획자라는 보통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서 발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고정관념에 파묻혀서 그거부터가 기존의 룰을 답습하면 그 다음에 발상은
하나만화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런 고정관념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의 발상을 좁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